교수님 김홍철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영 안녕하세요. 진영 안녕하십니까. 학원님 오늘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저, 그, 수요일 날 부산에서, 대구에서 부산 내려왔다가요. 그 네, 다음날 부산에서 가족들 데리고 대구 갔다가 네. 대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거창에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대구에서 거창을 갔고요. 거창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경남 산청으로 가족 2박 3일 캠핑을 갔다가 오늘 3시 조금 넘어서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잘 안 들어오려다가 하신다는 문자를 보고 근데 지금 제가 진짜 비몽사몽입니다 지금. 좀 전에 잠들어가지고 와이프가 깨워줘가지고 일어났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너무 강행군 아닙니까? 아, 휴일은 쉬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가족들도 아니, 물론 제가 가정을 이루지 않아서 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정효 학원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보건 권장도서를 업데이트를 어제 하면서 쭉 네. 나머지, 그러니까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면 살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분류해서 하는데 이게 절판되고 품절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보고 그거 리스트를 아까, 보고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검색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책방도 있고, 인터넷 어, 품절된 게, 리뷰도 있고. 제가 올려놓은 목록에 절판되거나 품절된 게 있나요? 그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건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거, 품절되고 절판된 거 빼고 업데이트 하느라고 네. 다 보고 했는데 지금 다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열심히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필요한 흥미로운 것만 것들이 읽어주시면 많이, 다 사고 그러지 마시고. 네. 아니,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뭐, 제 관점에서 제가 정말 좋게 봤다는 거지, 또, 우리 학우님들이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가급적이면 좀 큰 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훑어보시고, 네, 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좀,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읽으신 책들은 보통 몇 번씩 보세요? 한 번 봐서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서하고 대중서는 안 해놨는데요. 전문서 같은 경우는 그 이론 쪽 배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몇 번씩 읽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뭐 많이 읽죠. 많이 읽고 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못 하니까. 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 오늘도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은 강의를 찾은 거예요. 너무 좋은 강의. 와, 이거 진짜 이 강의 어떡하냐.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화학물질 관련해가지고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거, 그, 오,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경희대학교 무슨 어떤 세계적인 석학분이 강의하겠는데 딱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내용 대박인데. 근데 이게 제가 그, 제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쭉 다 이렇게 파일로 긁어 모아보니까 한 강의, 열두 강인가 14강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쳐보니까 막 9기가가 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자료실에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것도 아니니까 제가 뭐 어디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번 그쵸. 나중에 한번 저기 한번 만나야 돼요. 그래 제가 자료도 좀 드리고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만나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자료는 너무 좋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도 어제 자정 가까이 돼가 집에 와서 새벽 내내 그 찾다가 아침에 한 7시 정도 다시 연구실 나가면서 정말 좋은 게 그 핸드폰에 딱 넣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딱 들으면서 가니까 이게 이해도 잘 되고 또 관심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딱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되게 선호하는데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잘 들어옵니다. 이게. 예,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예 없으면 전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문서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1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 이게 전문서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뭔 내용 읽고 있는 거지? 뭐 그럼 또 다시 가고 이게 그 나한테 이 백 데이터가 없을 때 그렇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헛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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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만 계속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우리 학부님들 좀 뵙고 외장하단 하나 가져오시는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전달 한번 해드리는 걸로. 왜냐면 정말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네 우리 그 김홍철 학우님은 이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그때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랑 이제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웹 크롤링이라는 거 다 할 줄 아시겠네요, 그죠? 웹 파이썬 이런 거 크롤, 좀 다룰 줄 아시고. 예, 파이썬은 2학기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웹 네. 크롤링이 이제 어떤 건지는 아는데 네. 그것이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를 배우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 같아요. 어떤 시기냐면, 마윈 회장 아시죠? 마윈. 알리바바. 네, 마윈 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90년대 자기가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인터넷 부흥기에, 이게 여기가 진짜 뭔가 새로운 새로운 혁명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창업을 한 게 알리바바 아닙니까, 지금? 약간 지금 이 시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딱 느끼기에 어떤 걸 되게만 느끼냐면 저도 파이썬도 하고 웹크롤링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뭐 코드도 짜고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챗 GPT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오늘 나 혼자 얘기하다 끝나겠는데 이거 진짜 이게 딱 보면 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인터넷 중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나 쭉 끌고 가다가 구글한테 먹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간해서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혹시 그 김홍철 하고님 빙 쓰십니까? 빙? MS 빙 쓰세요? 어, 빈하고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는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가끔 하는데요. 네,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챗 GPT고요. 네. 그리고 바드랑 바드도 쓰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네, 똑같은 질문을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한 적이 있고요. 네, 이번 학기 생성형 AI는 두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네. 두 과목 다 챗 GPT 중심으로 해서 음. 예, 챗 GPT를 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음, 이거 오늘도 되게 지루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2010년대 막 시작되면서부터 한 7년, 한 6년, 5년, 6년 동안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안 배워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DAW라고 해서 작곡도 하고요. 작곡도 배우고, 그러니까 컴퓨터 음악 작곡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이런 그 동영상 편집, 모션 그래픽도 하고요. 3D도 다루고, 홈페이지도 HTML5 홈페이지도 다루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뭐 배우러 다닌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요새 딱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알게 돼서 어느 사이트를 딱 들어갔더니 그 생성형 AI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몇 자 딱 치니까 음악을 만들어줘 버리더라고요. 음악을 만들어줘요. 내가 물론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잘
예. 근데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제일 머리 아팠던 게 바로 그런 거였고, 제가 작곡을 배운 게 그런 거였어요.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영상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음악이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음악은 살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광고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돈이 별로 안 남는 게, 뭐 저작권 관련해서 이게 다 문제가 되니까 작곡가한테 돈 주고 뭐 하고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음악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편곡을 못 하니까 내가 이게 내 맘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DAW나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 딱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드 굳이 짤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만 질문만 잘하면, 그리고 그런 어떤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것만 잘만 사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네. 김홍철 아버님 더 잘하시겠죠? 저 비행 관련해서 깜짝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뭐 만들어 봤는데, 와, 이거 내가 만약에 제가 디자인도 하니까요. 제가 그 일러스트레이터 다 하고, 야, 이거 하려면 내가 한 3일 정도 걸릴 거를 질문했더니 한 10초 만에 다 만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우와, 끝났네, 이거. 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이 많은 걸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너무 아깝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진 게, 내 구조적으로 이런 걸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질문의 심도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리고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딱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올해 어떤 회사에,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말하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좀 많이 버는 그런 회사에 사업 계획을 좀 해준 적이 있어요. 사업 전략 짜는 거를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안전공학을 전공했지, 제가 MBA나 이런 건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그 과업을 할 때, 제 그 경영학 박사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쪽 경영 쪽 있잖아요. 이쪽은 챗GPT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다 상용화해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야, 그 나만 몰랐네. 막 이런 생각. 얼마 전에 그 제가 어떤 8월 달에 온라인 강의 42개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온라인 강의를 42개 정도 찍는데, 어, 교환에 들어갈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공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저작권 있는 거 사서 써야 돼요, 그런 거를. 근데 제가, 여러분 미나리 아시죠? 미나리. 영화 미나리 아시죠? 그래서 윤여정 그 배우가 손자하고 미나리밭에 가서 하는 안전 관련돼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쓰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사는 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근데 거기 또 어떤 직원이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갔다 오더니 진짜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 저작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한다는 거. 그 이미지 사진은 못 사는데 그럴듯하게 정말 멋진 그림으로, 이미지 진짜 뭐 정말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음, 생성형 AI한테 얘기해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동영상 보면 지금은 자막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막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지금 AI 뭐 이런 거 없을 때 자막 작업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30분짜리 동영상을 찍었어요. 편집해가지고 7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다 편집해가지고 7분짜리 만들었어요. 물론 시나리오도 다 짜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분이면 듣다가 치고 다시 또 요 작업을 7분짜리 보통 작업하면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디자인해가지고 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올려가지고 싱크 맞춰가지고 다 하나 또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렌더링 해가지고 뭐 보고, 그러니까 막 며칠 걸려요. 그렇게. 7분짜리 만드는 것도 며칠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라이브 강의하는 거 지금 저기 막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자막을 올려보려고 자막 생성 이 AI가 해주는데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AI가 한 20분이면 다 해줍니다. 이 많은 자고. 만약에 1시간짜리, 아까 7분짜리도 이태원였는데 만약에 1시간짜리 만약 한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거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 멘탈 나가서 우리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못 해요. 근데 이, 네. 관련된 AI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좋고 잘하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런 뭔가 중흥기가 막 열리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잘 적절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코드를 지금부터 배우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잘 활용할 거야 이런 입장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사용해도 전혀 이상 없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연구 방법론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죠. 질적 연구라고 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1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각각에 두 번씩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했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녹음해가지고 논문에 그걸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에 실으려면 2시간 동안 녹음한 거를 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본 다음에 그걸 또 다 요약해가지고 또 논문의 형식에 맞게 또 요약해가지고 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요새 그 뭐냐 네이버 클로버 써보셨어요? 네이버 클로버 얘 하나 있으면 녹음하면 얘가 다 한글로 만들어줘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제가 정리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박사학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한테 그 네이버 클로버라고 하는 어플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박사 몇 날 며칠 밤새가지고 저걸 저렇게 다 불굴에 근데 몇 날 만에 밤새지 않았고 잠 잘 잤고 아주 잠 잘 잤고 근데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잘 만들어진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개발자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 성향상 딱 보니까 왜냐면 제가 그 디자인 배울 때도 홍대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잽도 안 되고요. 작곡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갖고 놀던 친구랑 아예 잽도 안 되고 나는 이게 뭔가 크리에이터로서는 안 되겠네. 근데 사용자로서 나는 좀 잘 사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딱 보면 이 부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좀 갖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인정하면서 네, 그 번역기와 AI의 차이점이 네, 둘 다 제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챗GPT도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기가 힘드니까 원하는 걸 답을 구하려고 묻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영어 공부의 그런 목적으로 보면은 네, 그 이제 번역기를 쓰면 안 되지만, 네, 이제 저는 당장 이제 뭐 어떤 그 이 영어 문장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단어를 찾고 이제 뭐 그 그런 영어 문법에 대한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물론 제 영어 실력은 늘겠지만 네, 이제 시간 대비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 보통 영어 논문이 제가 지금 보고 교수님이 보라고 주신 게 이제 17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번역을 제가 지금 이제
한 줄 한 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 이쪽 이제 고영대 교수님은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그, 그 발제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 된다. 뭐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발제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네, 아 이게 번역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순간 드는 생각이 GPT한테도 제 와이프가 제 안 그래도 방송통신대학교 제가 재건유로 다니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서 과제물 같은 걸 제가 한 번씩 하면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GPT로 검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한 번씩 뭘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게 뭐 어떤 차이냐면,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논문을 빨리 써야 되는데, 논문을 빨리 그래서 쓰려면 이제, 지금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빨리 번역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예, 지금 영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당장으로만 보면, 예, 네. 근데 제가,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제가 봤을 때, 번역기 번역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단은, 번역기 쓰기 시작하면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못 번역했는지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논문은 형식이 명확한 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된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달락, 세 달락만 내가 좀 힘들지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번역을 해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내용이 결국 이 논리적인 글이 뭐예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이 다 똑같아요. 단락도 중심 문장 딱 집어넣고 뒷받침 문장 받치고. 그러면 이 저자가 똑바로 썼다면 한 세 단락 정도 내가 좀 해보면 이 형식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만 찾으면 되면 그러면 이 형식이 내가 눈에 익으니까 단어만 찾아서 모르겠는 거는 빨리빨리 찾아서 보면 되는데 만약에 번역기 쓰기 시작하면 구조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죠. 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해석인지 잘된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 네. 저 그래서 제 주변에 딱 보면 제 대학원생 이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번역기 써가지고 버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씁니다. 예, 한번 쓰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그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제가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 왜 그때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네, 페이퍼로 된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이제 PDF나 이런 걸로 긁어서 이제 많이 할 수 있으면 긁으면 이제 그거를 뭐 번역기를 돌리든 하면 되는데 이제 오래된 문서는 PDF로 저장돼 있어도 그게 긁히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긁을 수 있는 그 뭐, 방법이 있죠. 그 네, OCR 네, 네, 인식해가지고, 네, 예, 안 그래도 요새는 핸드폰으로 이제 네, 문서를 네, 찍으면 OCR로 네, 번역을 해주니까, 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순간적인 그건 있긴 있었거든요. 유혹이. 그렇게 찍어서, 이제 그 텍스트 부분만 이제 찍어가지고, 그거를 뭐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뭐 넣으면 뭐 보기는 뭐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교대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처음에 한번 하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어차피 주제가 같고 내용이 비슷한 논문이라면 문맥이나 이런 게 내용이 쓰는 단어나 이런 것도 뭐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쭉 번역은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통과 의례예요.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거 안 겪고 내가 독해를 잘하겠다는 건 욕심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 때 처음에 운동 안 하다가 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진짜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누구처럼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쓰기 시작하면 장기 다 망가지죠. 건강을 잃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독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쨌든 하는 거지. 이걸 내가 다른 걸 해버리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맥이나 어순이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른데 우리가 왜 말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외국인하고 할 때 즉각적으로 왜 말이 왜 안 나오겠어? 머릿속으로는 한글로 생각하고 이걸 이 안에서 컨버팅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컨버팅 변환을 해가지고 낼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영어로 생각하고
바로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는 트레이닝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고통스럽다고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영이라고 님이 지금 일단은 빨리 내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조건부로 한번 써보시겠다. 뭐 오케이 뭐 그거야 뭐. 네. 근데 저는 추천은 안 한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이 책이랑은 또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어떤 좋은 강의를 딱 이제 발견해냈어요. 좋은 강의를 딱 발견해내면 이걸 내가 봐야 되잖아요. 좋은 강의, 찾았어. 넣어놓고, 하드디스크에 넣어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섭렵을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걸 읽어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여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 건너뛰고 나는 잘하고 싶어.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제가 한 25년간 운동 치료를 했어요. 사람을 운동으로 재활시켰단 말이에요. 몸도 만들어주고 하는. 운동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죠? 제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특강 같은 거 할 때 근육계 질환 관련해서 특강 하잖아요.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 강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신뢰도가 바로 빡 생겨요. 왜 생길까요? 이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딱 봤어. 저 사람은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도 바로바로 나 왜? 25년간 했으니까 그 엄청난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뭐 물어봐도 얼마든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척추분절의 안에서 어떻게 되고 이게 우리말의 순환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행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즉각 바로바로 교정해주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우와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자꾸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제가 그동안 25년을 물리적으로 이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거랑 똑같이 영어 공부도 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라면 원칙이 그런 거죠.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막 그렇더라도 이거에 의존하지 않겠다. 왜냐면 앞으로는 내가 이걸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이 생성의 AI 이런 게 대세라니까요. 이게 지금 중흥기라니까. 근데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론 익스텐션 관련해 가지고 한글로 전환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예.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면 그걸 어떻게 쓰냐 이거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막 어제 오늘 막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왔거든요. 오늘 6시 되기 전에 연구실 나갔어요. 궁금해가지고 아씨 그거 어제 생각하던 그거 그거 봐야 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게 가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능동적으로 뭔가 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아주 작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작은 성공 경험을 매일매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토막 기사를 한 2달락 되는 걸 읽었어. 처음에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2시간 걸렸어. 근데 시간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딱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눈에 들어와. 이게 됐을 때 논문도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네이처지나 이런 데 가면 논문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그 많은 논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내일까지 또 칼럼 하나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걸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 그 긁어다 붙여가지고 번역기 보면서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못한다고 그거를.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시간이 안 걸리고 내가 짧은 시간에 하겠다는 건 욕심이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적인 맥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장 성분 간의 어떤 호응에 의해서 뜻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해석이 안 된다고. 그게 번역기 쓰게 되면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지
내가 근데 그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면서 이걸 번역했을 때 나중에 그게 쌓이면요 번역기를 못 믿게 돼요.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초보 운전 때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그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탄 차 보면 되게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번역기가 해주는 건 굉장히 너무 좀 이상하고 예. 단어장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단어장 봤을 때 네이버 같은 데 예를 들어 쳐봐요. 처음에 뭐가 나? 옥스퍼드 사전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영 사전 안 보게 된다고요. 영어 사전 안 보게 돼요. 영영 사전을 보지. 그리고 하나만 보지 않아요. 캠브리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단어를 찾더라도 각 사전에서 내세우는 뜻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늘죠. 그렇게 계속 그런 환경에 내가 노출이 돼야 영어에 대해서 겁도 안 먹게 되고 친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막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뭘로 나오겠어요? 한글로 번역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나올 거예요, 영어로. 그럼 빨리 그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써보고 이걸 내가 하는 일에 접목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껴보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번역기 절대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뭐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마약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쉽게 이거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안전 캠페인 관련돼서 이제 칼럼을 좀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안전 저널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난번에 칼럼 보고 연락 왔다 그러면서 그 주제는 교수님이 알아서 정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국내 자료는 없어요. 그 외국 자료를 봐야 돼요. 왜 국내에는 아무도 언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요새 뭐 사실 그 번역기가 얼마나 뭐냐 크롬 같은 거 쓰면 익스텐션 얼마나 많습니까? 번역 익스텐션. 그거 쓰면은 그냥 한 페이지 통째로 버튼 한 두 번만 클릭하면 다 번역해 주는데 편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말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는 거를 더 강요하는데 음.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안 쓴다고요. 예.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좀 쉽게 없는 예 그렇죠. 말을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봐봐요. 지금 어젠가? 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단어가 몇 개나 될까요, 이거? 단어가 어제 하루 동안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찾았는데 이게 구동사도 되게 많잖아요. 구동사,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take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동사끼리 연결돼가지고 구동사 하나의 구를 이뤄가지고 뭔가 뭐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단어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걸 한 방에 잘 모르면 그것도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평균 제가 이렇게 영단어를 제가 저기 쭉 쓰는 거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 30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아예 모른다고 볼 수 없는 단어들이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명확하게 딱 바로 안 나와? 그러면 아예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잘 모르게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완전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그 단어를 문맥 안에 딱 봤을 때 요런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300개, 300개, 어떨 때는 1000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날 잡아서 하는 막 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얘하고 친해지죠. 영어가 안 무섭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자동차를 하나 계약한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자동차를 계약했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료는 그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를 다 기반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본사 자료를 읽어봐야 돼. 아니면 다른 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읽어보든가. 근데 외국에 그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게 이 영문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거기서 겁먹어 버리면 이 분량에 주눅 들어 버리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포기하게 된다고 이게. 이 분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거 언제 다 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계속 내가 어쨌든 덤빌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떨 때는 막 영단어가 1000개 넘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뭐 그러면 다행 아닙니까?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게. 내가 이거 네, 1000개씩 나온다는 게 내가 이거 정리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안전보건 권장도서 제가 리스트에서 올려드렸잖아요. 말만 하고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실체를 보여주면 믿잖아요. 그건 제가 읽어보고 고민했던 흔적인 거니까 그럼 신뢰라는 게 쌓이잖아요, 상대한테. 그렇게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줬을 때.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한테 내가 모르는 거를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 매일매일 정리해가지고 그 데이터 지금 좀 있으면 한 5만 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데이터 그러니까 그 카페에 정리해놓은 글들이 그거 딱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만 건이 넘는 내가 모르는 거를 정리해놨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3초면 돼. 이거 대단한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어떤 누구랑 일적으로 부딪혔을 때 절대 밀리지 않을 자신 있어. 이런 게 다 그런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기반이. 그러려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안전연구 방법론 마지막에 이제 그런 한 두 강에 걸쳐서 제가 그런 거 또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혹시 김정훈 교수 아세요? 명지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저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지대학교 교수였고 사회심리학자인데 강의도 되게 잘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왔대요. 어느 날 자기 교수인데 학생들 가르치는 걸 자기가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진짜 교수를 그만둬요. 교수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유학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김정운이라고 이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글도 굉장히 잘 씁니다. 말도 그러니까 강의도 되게 잘하고 뭐 어쨌든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가 석좌 교수였나 하여튼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근데 이분도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진화생물학이나 뭐 이런 데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거든요. 근데 이분 강의 들어보면 참 이 지식이 뚝 떨어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이거 굉장히 제가 연구자라면 저분처럼 연구를 해야 되겠지. 저술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김정훈이라는 사람 방금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괴짜같이 보이죠. 교수 잘하고 있다가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둬버리고 만화 배우고 싶다고 일본을 훌쩍 떠나버리고 뭐 이런. 근데 얼마 전에 이 책을 냈어요. 창조적 시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책값이 보이세요? 책값이 10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살 결정적 이건 물론 이분이 쓴 에디톨로지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분이 저는 이 책 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 대담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자로서 저 최재천 교수님만한 사람은 없어. 저분 정말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이분이 대담을 하는데 지식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괴짜 교수가 지금 교수도 아니죠,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쓰려고. 근데 책을 딱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안전보건 서적이 아니니까 못 넣었어요. 그 리스트에는 못 넣었는데 예. 이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계속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이 책 사겠어요? 이 1000페이지 넘는 책? 이거 창조적 시선이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내용 읽어보면 이분이 글도 굉장히 잘 쓰고 제가 좀 어떤 좋아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내가 노출해야 돼. 계속 노출하고 내가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게 내가 내 자신한테 자꾸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얘하고 친해지려고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는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정리해놓고 오늘 제가 어저께 제가 그거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엑셀 파일도 제가 같이 그 저기 뭐야 첨부해서 올려놨잖아요. 그 자료 제가 안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 전 자료는, 그 전의 자료, 초기 자료 다 갖고 있겠죠. 이게 다 저한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하고 뭔가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실 제가 어, 오늘 10월 달에 외부 강의 할 것 중에서 한 6번 나갈 교환을 10월 5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오늘 20분 만에 만들어 다 보냈어요. 열 몇 시간짜리를.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왜냐면 머릿속에 정리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검색하면 기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거 다 내가 한 거니까. 아, 맞다. 저기 자료가 저렇게 있었지? 일단 저거 딱 꺼내봐. 어, 응? 잠깐만, 이거 업데이트문 여기 있네? 요거도 가져와봐. 요거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20분 만에 12시간짜리 강의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편집만 한 거예요. 이미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백업, 그러니까 그 로우 데이터를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라이브 강의를 제가 접을 생각을 했겠지. 오늘 내가 라이브 강의는 못 하겠고,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강의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못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고.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글로 뭐 별의별 거 다 치고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일단 보고. 아니 뭐 단어야 찾으면 되지. 야, 구조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공부하면 되지 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자기 확신이 되기까지 그 훈련을 안 하면 번역기가 말해주는 대로 내가 그 걔를 어떻게 신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걔 어떻게 신뢰합니까? 걔가 제대로 번역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문해력을 기르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독서를 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책도 되게 좋고 AI를 이해해야 되니까 AI를 잘 모르겠으니까 네.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화 해야 된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3초 이내에 무조건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딱 그런 환경이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이 없고, 이 스마트폰에 다 있고, 여기서 바로바로 해가지고, 네,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제가 제 데이터베이스 딱 깔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그럼 보면 진짜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는 사람 중에서 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리하냐고.
근데 그거는 한번 습관화되면, 그리고 그렇게 습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방법에 있어서 효용 가치를 느껴야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습관화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이거를 둘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우선순위에 둘 수 있으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그런 경험 한 거 아닙니까? 12시간짜리 교재를 교환을 하는데 20분 만에 끝내는 이런 마법 같은 거를 내가 하게 되면 더 저는 아, 그래. 역시 데이터야. 데이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관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라이브 강의가 갑자기 이 주고받으려고 해야 되네. 맨날 혼자 얘기해서 큰일 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기 진영진 학원님 저는 그런 거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어쨌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잘 기록해 보세요. 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기록은 내가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계속 기록해 놓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건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편향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명확하니까. 자료 자체가 다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그 다 남겨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내일까지 한번 저도 칼럼 또 써서 여러분 또 업로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그 제목은 데이터 기반의 안전 캠페인이라고 적었는데 데이터 기반 시리즈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전 캠페인 자체가 데이터 기반을 또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한번 4천자 정도 쓰기로 했으니까 자료는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종일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죠. 아침부터 아 이거 어떻게 배치하지? 막 이러면서 네. 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작기도 하겠지만 그 자기 성공 아닙니까 그거? 또 이렇게 글도 한번 실려보고 또 뭐 그러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또 아 내 방법이 맞구나 이거 틀리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결과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 만약에 제가 권장도서 지난주에 말했다가 안 하면 믿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물론 그거 시간 좀 걸렸거든요. 이게 절판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만약에 기존 자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내가 이 리스트가 없이 생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하죠. 이거. 시간 엄청 걸릴 텐데. 네. 근데 저기 시험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교환 위주로 나오니까요. 교환에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네 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제가 저기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교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교환만 잘 보시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으시고 제가 어 내일 오후에는 제가 과제도 한번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과제도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그런 걸 안 할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예, 너무 부담 안 되시는 걸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진영문 네, 하고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야지 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 말씀입니까? 네, 일단 그 영어는 그 뭐 번역기에 관한 내용은 교수님 의견하고 그 동일하고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하나하나 이제 그 문맥 의미 확인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아침 그거 영어는 이제 계획대로 계속 예,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뭐, 아무튼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예, 않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기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그리고 김홍철 학우님이 또 교환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셨거든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막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양적 연구 통계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 또 초빙 해설을 하다 보니까 교환을 제가 만들지 않다 보니까 또 꼼꼼하게 못 봤어요. 그런 걸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